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홍준표 선수가 지난 목요일에 입당을 했죠. 그래서 오늘은요, 홍준표에 대해서 홍준표의 모든 것 여러분하고 한번 총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홍준표가 이제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입당을 함으로써 홍준표는 명실공히 국민의힘 안에서는 윤석열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제1위의 그 지지율을 보여주는 아주 힘센, 말하자면은 대권 주자가 된 거죠. 제1야당의 1위 주자, 지지율 1위 홍준표, 이렇게 아마 마감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인간 홍준표, 정치인 홍준표,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총정리해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홍준표는요, 제가 여러분께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고, 물론 독하죠. 그런 홍준표의 한 측면도 있지만은 인간적으로 아주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유년기를 가난하게 보냈기 때문에 홍준표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어머니겠죠. 나 때문에 고생을 너무나 많이 한 우리 어머니. 그래서 까막눈의 어머니가 대권 후보로서 홍준표를 키우기까지. 그래서 지난번에 이 대선에 나왔을 때 홍준표의 현수막이 이랬죠. 까막눈의 어머니 아들이 대권 후보가. 이게 바로 홍준표의 인간 홍준표를 딱 이렇게 보여주는,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홍준표는요, 여러분께서 홍준표는 어떤 사람 할 때 제가 일단 홍준표에 대한 제 강렬한 첫 번째 기억은 밥을 많이 먹는다였어요. 그래서 홍준표는 밥준표다. 그러니까 홍준표는 빵도 싫어하고요. 밀가루 음식 싫어합니다. 아마 그것은 제가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참 밥 먹기 어려운, 그러니까 보리밥도 먹기 어려운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준표는요, 이 그럴듯한 프랑스 레스토랑이라든가 뭐 이런 데 가더라도 꼭 밥하고 김치를 달라고 합니다. 그런 적이 한 서너 번 있었어요. 저는 홍준표 선수하고 외국 출장도 한 세 번인가 네 번 같이 갔었고, 그런데 꼭 밥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김치가 없으면은 먹은 것 같지 않은 사람이 홍준표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홍준표 선수는 뭐 일식당에도 가고 다른 데도 다 갑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밥을 많이 먹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집에 가서 또 먹나 이런 이 의구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홍준표는 아주 토속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홍준표는 굉장히 강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홍준표가 한번 누구를 쏘았다 이러면은 그 사람은 치명상을 입죠. 이런 이 홍준표의 인간으로서는 밥준표로서의 그 소박하고 투박한 점. 그렇지만 정치인 홍준표는 자기 자신이 한번 누구를 공격하면 스나이퍼로서 치명상을 입히는 정치인으로서의 저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홍준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홍준표는 어, 복당 회견을 하면서 나의 경륜과 그 다음에 너무나 준비가 잘 된 사람으로서 정권 승리하는데 미랄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권 교체하는데 미랄이 되겠다. 저는 홍준표를 오랫동안 본 사람으로서 그의 말을 일단은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홍준표라는 정치인이 갖고 있는 그동안의 행적이나 또는 그동안의 발걸음을 볼 때 그 약속을 지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홍준표한테는 이제 정권 교체를 통한 홍준표가 어떤 역할을 하나, 또 본인이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도전을 한다. 대선에 도전한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를 만났을 때 홍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로 내가 무조건 대통령 되는 거에 걸지 않겠다. 내가 대통령 되지 않아도 좋다. 홍준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저 감동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홍준표라는 정치인은 보수의 가치에 아주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홍준표가 자유한국당 시절에 대권 후보로서 나왔을 때 홍준표의 공약을 보면은 우리가 원하던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 이 모든 보수의 가치를 아주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어떤 대선 후보도 이렇게 명료하고 깔끔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보수의 가치를 담은 적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홍준표를 아주 좋아하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자유한국당 시절에 나온 건데 뭐 1번, 2번은 그 당시에 그 문제가 됐던 담배값 내리겠다 뭐 이런 거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업의 규제 철폐를 하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강성 규정 노조를 퇴출시키겠다. 또 좌파 이념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주입시키는 전교조를 뿌리 뽑겠다. 그 다음에 내란을 선동하는 종북 좌파를 몰아내겠다. 아우, 뜨겁습니다. 가슴이 읽기만 해도. 그 다음에 흉악범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하겠다. 또 강력한 한미동맹 강화로 북한의 정권을 고사시키겠다. 네. 그리고 11번째는 유사시에 북한을 응징하겠다. 12번째, 북한에 단돈 1원 한 푼도 주지 않겠다. 자, 13번째, 군 가산점을 재추진하겠다. 네, 그 다음에 17번째로서는 사법고시 유지로 서민들의 신분 상승 사다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1번째로서는 대학 입시에 이 수능을 가겠다. 그러니까 정시 이쪽으로 가겠다. 이겁니다. 이걸 보면 홍준표라는 한 정치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정치를 하는가를 여러분이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강조해 드린 홍준표의 공약 중에 제가 100%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90%는 저는 찬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만이 대한민국이 정말 북한에 대해서 당당한 통일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홍준표가 그래 왔듯이 이제 정말 보수가 2030에게 또 가난한 이에게 약자에게 사다리를 내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에게 있어서 중요한 계층 상승, 신분 이동, 이 모든 것들이 자유시장 경제와 이 모든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보수들에게 있어서 시험만큼 공정한 게 없습니다. 근데 보수만 공정할까요? 없는 자에게 시험만큼 가장 귀한 기회는 없는 겁니다. 바로 그런 거를 홍준표는요, 딱 핀셋으로 꼽듯이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홍준표라는 정치인의 최대의 강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홍준표는요, 책도 많이 읽고, 또 남들이 홍준표가 뭐 막말한다 이러는데, 그거는 그들에게 씌워진 프레임이지, 사실 인간 홍준표는 뭐 귀여운 데도 있고, 유머러스하고, 또 어떤 점에서는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수줍어할 줄도 알고, 물론 홍준표가 아직도 이를 뽀드득 갈고 있는 사람이 있죠. 저처럼 이대 나온 여자. 뭐 미팅을 했는데 고대라고 하니까 글쎄 고대도 참 좋은 학교인데 그 이대에 미팅 온 여자가 그 자리에서 팔딱 일어나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진짜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대 나온 여자에 대해서 홍준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대 나온 여자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가 갖고 있는 마음의 저변에는 약자에 대한 따스함, 또 자기가 못 살 거에 대해서 약간의 열등감. 근데 그 열등감이라는 게 남을 해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불쌍하기도 한 애절한 열등감이다. 저 좌파들의 열등감하고는 굉장히 다르다. 그리고 홍준표는 이 유머러스 해가지고 뭐 출장을 가거나 뭐 이러면 아주 판을 뒤집어 놓는 나름대로의 저력이 있습니다. 자, 그 홍준표가 이제 1년 3개월 만에 이제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홍준표는 일성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민의힘의 맏아들이 돌아왔다. 내 집에 돌아왔다. 맏아들이 이제 지분을 갖고 집문서를 가졌던 맏아들이 돌아왔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같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차곡차곡 자기가 엑스파일에 이 자료를 쌌다고 하면서도 홍준표가 엑스파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홍준표가 그 엑스파일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우려하는 게 홍준표의 활약을 스나이퍼로서 홍준표가 지금 지지율 1위인 윤석열을 막 칼로 찔러서 이거를 구경하고 싶어 하는 것이 저 민주당 사람들의 속마음입니다. 저는 적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에게 도움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치열한 대선의 전쟁에서
홍준표는 윤석열을 또 유승민을 뭐 최재형이 함께 조인을 한다면 최재형을 그 모든 사람을 안철수를 딱 품어 안는 맏형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맏아들이 아니라 맏형의 역할을 하면서 이들을 끌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열망하는 이 지긋지긋한 정말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이 나라를 끝장내게 해줄 그런 임무와 책임이 저는 홍준표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머지 사람들 홍준표보다 정치 경력도 짧고 또 홍준표보다 이 자유한국당부터 한나라당부터 신한국당부터 한 모든 것에 있어서 홍준표보다 지분이 작습니다. 그래서 홍준표가 이 등기권리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준석 대표와 함께 2030도 끌어들이고 넓고 깊고 진중하게 정치를 했으면 합니다. 저는 야당 통합의 촉매제가 홍준표가 됐으면 합니다. 야당 통합의 리스크라든가 야당 통합의 방해꾼이 홍준표가 돼서는 절대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럴 리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홍준표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 홍준표의 시간은 윤석열과 이준석과 함께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국민의힘의 맏아들이 아닌 맏형으로서 홍준표가 넓고 너그럽게 정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홍준표의 별의 시간이 올 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 늘 감사하고요. 네, 전욕TV 후원 또 구독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뜨거운 동지애로 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